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실전 사례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 케이스를 한번 제가 제시해보고 함께 고민하는 한번 케이스를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음, 사안은 뭐냐면, 채무자가 여자분입니다. 한 40대 중반. 채무자가 이제 학원 사업을, 그러니까 보습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9년에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서 한 8, 9천? 1억 조금 안 되는 채무를 지고 파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파산 신청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채무자는 그 시어머니하고 채무자 부부는 시어머니하고 서울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 명의로 2억 한 7천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게 1억 8천 정도 됐고 원래 시어머니가 가진 보증금은 9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한 2억 7천 정도의 그 서울 영등포 쪽에 쭉 이제 신혼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특별하게 채무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하기 전이고 그냥 가정주부고 남편은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2019년쯤에 이제 2018년에 한 2년 전쯤에 경기도 쪽, 경기도 모 쪽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전세금을 시어머니하고 이제 나눴죠. 시어머니가 이제 원래 가진 2억 7천 중에 채무자 부부에게 9천만 원을 떼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음,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 9천만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경기도 모처에서. 그리고 그때 이제 마침 보습학원이 미술학원 및 보습학원이 이렇게 연결된 그런 사업을 학원을 이제 운영한 거죠. 한 2년 정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 때문에 결국 이제 채무가 누적되니까 도저히 견디질 못하고 2019년경에 폐업을 하면서 이제 그 보증금을 갖고 다시 시어머니하고 합쳤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영등포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다시 이제 올해 시어머니 명의로 이제 2억 7천짜리 전세를 얻었어요. 자, 이랬을 때 과연 그 채무자 시어머니가 채무자에게 9천만 원 준 그 임차보증금을 다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원래의 주인이었던 시어머니한테 주고서 이제 합친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분명히 채무 초과인 상태는 맞죠. 다만 이제 채권자들이 뭐 압류를 그렇게 처음엔 신경 안 쓰죠. 바로 이제 전격적으로 파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뭐 채권자들은 압류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경기도니까 9천만 원에서 3,400을 빼고 5,600이죠. 5,600은 이제 압류할 재산이죠. 그럼 5,600 정도는 원칙적으로 환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최저생계비 1,110만 원을 빼면 한 4,500 정도가 되죠. 다만 이제 거기서 그 임차보증금을 시어머니가 마련한 임차보증금이 대부분이 대출이니까 1억 7천인가 8천이 대출이니까 그 집안의 전 재산이 원래 시어머니 재산이 9천만 원이었던 거죠. 그거를 전액 환수하기엔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일정 정도를 이제 환가가 가능하지 않나 싶은 게 이제 관제인의 생각이고 채무자들은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그거는 원래 시어머니 재산이니까 돌려준 것은 정당하다. 그게 이제 뭐 파산을 신청을 안 하고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왔다 갔다 한 거는. 그렇지만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명백하게 채무 초과가 명백하고 사업이 파탄에 이르렀고 동시에 폐업을 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뭐 외관상 대외적으로는 채무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증여한 걸로 봐야죠. 뭐 명의신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돈을 옮겨놓은 건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증여한 거고, 다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준 것도 일종의 무상 이전이니까 증여죠. 다만 뒤에 있는 증여는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시어머니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사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채권자들은 사행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뭐 파산에서는 관제인은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듯 임차보증금이 좀 고액인 상황에서 원래의 그 채무자에서 그 뭐 좀 경제적 파탄 내지 파탄을 앞두고 뭐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뭐 다른 자녀 명의로 아니면 부모 명의로 혹은 뭐 인척, 뭐 처남, 그렇죠? 뭐 처형, 제부, 가까운 친족 및 인척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가 뭐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제인은 환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조해 보시고, 다만 전액 환가하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 뭐 각 법에 따라서 그 임대차 보호 압류 금지 채권이 정해져 있죠. 서울은 현재 3,7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 주로 이제 경기도 과밀,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는 3,400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남, 안양 이런 데 다 해당되겠죠. 3,400만 원. 그 외의 지역은 2,700,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2,000,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4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3,700만 원은 압류 금지니까 그거는 이제 좀 공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적으로 반환하기에는 또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 뭐 6개월간 최저 생계비 그 현금을 이제 지금은 185만 원 곱하기 6개월이죠. 그럼 1,110만 원입니다. 그 부분까지 공제해 줄 수도 있고, 또 그걸 넘어서 뭐 사실상 어떤 경제적 그 형편을 감안했을 때 그 관제인의 어떤 환가 범위는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잘 관제인하고 협의를 하면 환가되는 금액을 좀 최소화해서 뭐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 보셔서 임대차 보증 계약이 이제 채무자가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억이었습니다. 근데 대출이 8천이고 원래 가진 돈이 2천에서 한 3천 정도 됐는데 이사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뭐 딸이나 배우자, 자녀 명의로 변경을 하고 3천으로 나머지 7천은 상환을 하고, 대출 뭐 전세자금 대출이죠. 그걸 상환을 하고 보증금 3천에 이제 반월세라 그러죠. 보증금이 적을 때 임대차를 나머지 반은 전세, 나머지 반은 월세, 이걸 반월세라고 하죠. 실무상 반전세라고도 하고 3천만 원에 뭐 50, 3천만 원에 70 이런 식으로 그 임대차 계약을 변경했을 때 그 3천만 원을 다른 가족 명의로 변경을 하더라도 그거는 외관상은 은닉이지만 원래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임대차 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 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환가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무리하게 뭐 바꾼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채무자 명의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뭐 보험 해약 환급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이제 변경에 있어서 좀 뭐 금액 같은 거를 잘 따져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